양궁장에서 선수가 쏜 화살이 담장 밖으로 120m를 날아가 주차된 SUV 차량 내부에 박히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전장치 이상으로 오발된 것은 조사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오징어가 더 잘 잡히는 등 해양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서해안 양식업은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국가 예산이 도내 국가기관의 예산까지 더해져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전라북도는 통일된 집계 방식은 없다며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양궁장에서 날아온 화살이 차량 문을 뚫고 유아용 카시트에 박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SUV 차량 뒷문에 양궁 선수용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세차 업체에 주차된 차량에 인근 양궁장에서 화살이 날아와 꽂힌 겁니다. 날아온 거리는 직선으로 120m가량. 날아온 화살은 차량의 옆문을 뚫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카시트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다행히 차 안에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원래 여기가 작업장소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화살이 박혀 있더라고요. 사고 당시 양궁장엔 전북 양궁협회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에 줄을 잡아주는 장비가 부서져 오발 사고가 났고 잘못 발사된 화살이 담장의 낮은 쪽을 통해 넘어간 겁니다. 지대가 불가지면서 이제 바닥에 오발이 난 거지. 화살이 땅바닥에 맞고 바운드돼가지고 아무도 모르지. 선수들이 사용한 활은 이른바 컴파운트 보우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쓰는 것보다 파괴력이 더 큰 활인데 이 때문에 철로 된 자동차 문까지 뚫을 수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활을 쏜 선수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시설 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동해에서만 잡히던 오징어가 이제는 서해에서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해양 생태계가 변한 탓인데요. 김이 대부분이던 도내 서해안 양식업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지름 2mm가량의 어린 가리비 조개 30만 개가 담긴 그물망이 바닷속에 잠깁니다. 이대로 양식에 성공해 6개월 뒤 수확하면 한 마리에 50원 꼴인 어린 가리비의 가치는 50배 이상 치솟습니다. 그동안 남해안에서만 가능했던 가리비 양식을 서해안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서해안 양식은 70% 이상이 김 양식인데 수온이 오르고 밀식 재배로 이어지면서 황백화 현상이나 갯병이 해마다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양식 방법을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달라진 바다 환경에 맞는 새로운 양식 품종과 방법 개발이 시급한 만큼 가리비 양식을 시험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황백화 등 질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리비 시험 양식을 통하여 기른 양식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해양 연구기관들도 서해안의 가리비 양식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다양성이라든가 풍부도 부분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개 양식은 해안에 어린 조개를 뿌린 뒤 수확하는 방식인데 조류 영향에 따라 수확에 큰 편차가 있어 도박에 비유됐습니다. 그물망에 가둬 키워 유실 우려도 거의 없는 가리비 시범 양식이 성공하면 서해안의 양식 형태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개발과 발전만을 우선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모색됩니다. 주민의 행복, 삶의 질을 정책 수립의 최우선 가치로 삼자는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개발 만능의 행정 운영 기준을 바꾸자는 선언을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창에 모인 전국 15곳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동시에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선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바로 주민 행복이었습니다. 국제연합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행복 수준은 153개국 중 61번째에 불과했습니다. 맹목적인 개발과 경쟁으로는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이번 선언식은 양적인 성장만이 우선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단체장들이 인식 변화를 요구하며 마련됐습니다. 선언에 참여한 단체장들은 도시 재생과 생태, 상생 등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해 주민 행복을 키우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비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데 용역을 통해서 행복부 신설 그리고 행복세 신설이라든지 더 나아가 정부가 행복특임 장관직을 신설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입법화하는 노력, 제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단체장들이 내세운 행복 증진 방안이 다소 모호하고 실효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기업 150곳 유치와 연구소 10개 입주, 그리고 고용 2만 2천 명과 수출 3조 원 달성이 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분양률은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대기업은 하림 한 곳에 불과해 고용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정치권까지 가세해 마치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홍보가 있죠. 바로 전라북도의 이듬해 국가예산 확보 실적 발표입니다. 사상 최대라며 치적으로 포장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결국 수치만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전라북도는 올해 예산으로 7조 6천억 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며 2년 연속 예산 7조 원 시대를 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체 예산은 4조 6천억 원으로 실제 증가율은 5%에 그치고 증액의 대부분은 도내에 유치된 국가기관의 예산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발표와 실제가 약 3조 원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과 시군이 확보한 예산을 우리도 예산으로 발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예산 확보 현황을 집계하는 방식에 공식적이고 통일된 기준은 없다며 실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국가기관 사업과 국가 보조 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기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가 예산의 특정 시군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의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등 신규 사업 5개를 비롯해 27개 사업이 전주와 군산, 익산 그리고 새만금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의 특성상 사업의 규모나 종류, 사업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군과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서 단계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가야왕국 홀로그램 테마파크 등 분야별 20개 대표 사업을 발굴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 확보를 위해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현행 도의회 도정 질문에 개선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각각 5명의 도의원들이 질문에 나섰지만 오전 일괄 질문에 이어 오후 도지사와 교육감이 일괄 답변이라는 구태를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도정질의 방식은 질문과 답변의 일방적인 반복으로 그간 일문일답 등의 개선책으로 제시됐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전주문화방송 보도 직후 오후 일정에 도의원 2명이 예정이 없던 일문일답에 나섰지만 오전 질문 반복으로 더욱 빈축을 샀습니다. 도내 동부 산간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버스 노선이 개설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심의에서 장수와 장계, 우주터미널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하루 왕복 4차례의 시외버스 노선 개설이 결정돼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공항 이용과 태권도원의 활성화 등이 기대됩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도내 지역 경제 위축이 적잖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분석 결과인데 생산과 소비는 물론 관광과 일자리까지 지역 경제 거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라면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했다는 점입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 지역은 소비와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서 코로나19에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적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받은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소비 분야는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2월에서 4월 사이 전년 동기 대비 5.3%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자체 소비는 오히려 0.2%가 늘었습니다. 반대로 관광이 위축되고 지역 간 이동이 줄면서 외지 방문객 소비는 19%나 감소했습니다. 지역 내 소비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적은 경우 영향을 좀 덜 받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역 내 소비를 위주로 감소가 좀 덜 했던 게. 생산 분야는 자동차와 음료, 화학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자동차는 부품 수급이 어려웠고 음료와 화학은 수요 위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업도 수요 감소가 극심했던 음식 숙박업과 운수업이 특히 부진했습니다. 고용 분야는 취업자 수가 2월에는 3,000명 늘었으나 3월에는 4,000명, 4월은 19,000명 감소로 부진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임시나 일용직 근로자가 36,000명, 여성이 8,000명 줄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고용률은 마이너스 0.2%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앞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겠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소비 회복을 지원하면서 제조업 부진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촉발될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전주 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에 특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빠져 있다며 정부의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시청까지 재벌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차별철폐 대행진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식장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결혼식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도내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예식장 3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식장들은 방문객 발열 체크와 마스크 배부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수시 점검을 통해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해상 경계 강화 기간이자 순직 경찰 애도 기간에 골프를 친 군산 해경서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어제 오후 군산의 한 골프장에서 직원을 대동하고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친 조상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청은 최근 중국인 미립국이 잇따르고 경남 통영에서 경찰이 순직하자 근무 태세 강화를 지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전주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43살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며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딸 22살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7시쯤 완주의 자신의 자택에서 잠든 어머니를 흉기로 2차례 치른 혐의로 받고 있으며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온라인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휴관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존의 미술과 인형극 외에 가상현실 VR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VR 체험 희망자는 어린이 창의체험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온라인 상상 놀이터에 접속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로 미래 교육 현장의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주 비전대는 총장과 주요 보직 교수 등이 참석해 온라인 교수학습 강의 기법 개발과 수업 출석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